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어떤 아주 특별한 천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천체는 아주 최근까지 우리 태양계에 있는 매우 흔한 위성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자, 우리는 아리엘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된 것일까요? 이 위성은 대체 어떤 수수께끼를 간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천왕성의 위성에는 생명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모든 궁금증이 풀릴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그냥 지루하기만 한 얼음덩어리? 태양계의 거대 행성에는 방대한 수의 위성이 있고 그 중에는 정말 흥미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성에 있는 화산지옥인 이오와 얼음 밑에 놀라운 바다를 가진 유로파 같은 것이죠. 또한 토성에는 인류가 아는 한 유일하게 제대로 된 수건을 가진 외계 천체로 알려진 타이탄도 있습니다. 단, 수건이라고 해도 이건 임시 호칭으로 실제로는 물이 아닌 액체 탄화수소입니다. 그리고 해왕성에는 놀라운 간헐천을 가진 트리톤이 있습니다. 그럼 천왕성은 어떨까요? 이들 중에서는 천왕성의 위성계가 가장 지루해 보이는데요. 얼핏 보면 눈에 띄는 거라곤 마치 우주의 프랑켄슈타인처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천체를 덧붙여 놓은 것 같은 미란다 정도일까요? 사실 아닙니다. 실제로는 제7행성, 천왕성의 위성은 많은 수수께끼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주의 깊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주목받을 만한 일종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위성은 원래부터 없었던 것 같습니다. 1851년에 윌리엄 러셀에 의해 발견된 아리엘도 동일하게 재미없는 천체로 여겨져 왔는데요. 아리엘은 작은 위성으로 겨우 완전한 구형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질량과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위성은 천왕성 주위를 이틀 반에 걸쳐 돌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천왕성의 27개 위성 중 아리엘은 천왕성에서부터 15번째에 위치한 위성입니다. 1986년 보이저 2호가 접근할 때까지 아리엘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는데요. 천왕성의 위성은 천왕성 본체와 마찬가지로 모두 옆으로 기울어져서 돌기 때문에 보이저가 접근했을 때는 오늘의 주역인 아리엘의 북반구 전체가 그 후로도 몇 년간 계속되는 극야의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답니다. 그 때문에 촬영에서 데이터화할 수 있었던 건 아리엘 표면의 40% 뿐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가 과학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리엘의 표면이 천문학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새로운 것이라는 건데요. 현지에 토양 샘플이 없는 한 정확한 연대를 계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거기에 큰 크레이터는 거의 없고 작은 크레이터가 표면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천체의 표면이 오래될수록 크레이터의 수는 많아집니다. 즉, 아리엘의 표면은 비교적 최근 거의 완전히 리뉴얼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얼음 화산이 폭발하면서 아리엘의 표면은 한동안 물과 암모니아의 끝없는 바다가 되어 별빛 아래에서 물결치고 있었을 겁니다. 이는 무엇인가 큰 천체와의 충돌로 인해 얼음 화산이 활발해졌거나 아니면 내부적인 원인에 의한 리뉴얼이 정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아리엘에서 비교적 최근에 대규모의 천문적 대변동이 일어났다는 지질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대신 이 위성의 극역에는 상당히 넓고 깊은 협곡이나 계곡, 균열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것도 화산설에 유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형은 천체의 바깥 외곽이 변형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얼음 화산 활동이 촉진됩니다. 물론 이건 위성 내부에 분화할 만한 것이 있다는 전제하에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발견이 있고 나서 아리엘은 다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리엘 주변을 방문했던 어떠한 우주기도 없는데요.
과학자들은 이런 먼 곳의 천체가 아니라 탐사가 훨씬 쉬운 다른 천체를 향했던 겁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천문 관측기기가 개량되어 우리는 다시 아리엘의 조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작은 위성이 오랜 세월 생각되어 온 것처럼 단순하고 지루하기만 한 천체가 아니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머나먼 생명의 오아시스. 2023년 천왕성 주변 우주 공간에는 계속 플라즈마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발생원은 아무래도 미란다나 아리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두 개의 위성 중 하나의 지하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러한 반응은 지하의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란다에는 바다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아리엘은 어떨까요? 최근 연구로 알려진 것은 오늘의 주인공 아리엘의 표면이 이산화탄소 눈으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돌기 시작하는 쪽의 방구, 즉 위성의 진행 방향의 반대쪽을 향하고 있는 방구 쪽이 눈이 더 많답니다. 이건 기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양에서 이 정도 떨어진 곳이라면 고체인 이산화탄소는 기체가 되어 증발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아리엘이 눈으로 덮여 있다는 건 이곳에서 끊임없이 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현상에 대해 과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지지받고 있는 해석은 간단합니다. 천왕성의 자기권에서 방출되는 하전 입자가 아리엘 표면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과정을 방사선 분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가설도 제시되었습니다. 그 가설을 제시한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비록 이 폭격이 수십억 년 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1분도 중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사선 물질에 의한 폭격의 위력으로는 이산화탄소 눈을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리엘의 이산화탄소는 반드시 증발한다는 사실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만약 아리엘을 눈으로 덮는 것이 방사선 분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다면 도대체 눈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새로운 가설을 제시한 사람들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리엘의 지하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어떤 물리 과정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아리엘의 표면으로부터 우주 공간으로 수수께끼의 방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해 볼게요. 이것 또한 바다의 존재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얼음 화산의 흔적이나 아리엘의 표면에서 그 땅의 토양과 액체, 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광물의 흔적이 발견된 것도 주목해주세요. 아리엘의 지하에는 바다가 있다. 사실 이런 말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미 바다는 완전히 동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관측에 따르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리엘의 지하에는 바다가 있다는 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다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완전히 동결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체의 내부는 중력 붕괴로 인해 형성 단계에서 가열됩니다. 그 온도의 일부는 방사선 붕괴가 일어나는 것으로 그 후에도 유지되지만 그럼에도 온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낮아집니다. 그리고 질량이 작을수록 그 속도는 빨라지죠. 유로파처럼 지하에 바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위성은 모두 아리엘보다 훨씬 질량이 큰 천체입니다. 아리엘의 바다도 물론 조금씩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향후 10억 년은 소멸할 일은 없습니다. 그 단서가 될 수 있는 건 아리엘의 궤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변화했다는 데이터인데요. 현재 아리엘은 천왕성의 다른 어떠한 위성과도 궤도 공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계산에 따르면 과거 아리엘은 미란다와 궤도 공명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미란다의 특이한 구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전에는 티타니아와 궤도 공명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리엘은 결국 두 위성 모두와의 관계를 끊었지만 두 위성은 아리엘의 궤도 이심률에 큰 변화를 주는 것으로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 아리엘의 내부가 한층 더 강하게 가열되게 된 것이죠. 위성의 궤도가 원형에서 멀어질수록 행성의 중력이 위성의 내부를 크게 변형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리엘의 바다의 온도 저하가 방해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 화학 조성을 들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아리엘의 암석에는 얼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네랄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즉, 이 위성에는 천연 부동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소금이 포함되어 있는 셈이랍니다. 지구상에서도 해수는 담수보다 낮은 온도에서 동결됩니다. 암모니아도 우수한 부동제가 될 수 있어요. 이는 아리엘에도 태양계의 변방에 있는 다른 천체에도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리엘의 지하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요? 현지의 조건은 상당히 가혹하지만 자기 복제를 하는 복잡한 유기분자의 탄생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아리엘에서는 지적 생명체나 다소라도 고도인 다세포 생물이 발견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진화가 진행되려면 다양한 자연 조건과 그 주기적인 변화가 필요한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하의 환경에서는 천체의 표면에 비해 월등하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원생동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고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